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엄마 아빠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름방학이고 또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벌써 개학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방학인 경우가 있겠죠. 어머니들이 방학이면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개학하고 나니까요. 이제야 한숨 돌리고 정말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그래서 이 부모 역할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면은 훈육해야 되죠.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훈육을 위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또 지지해주는 대화도 해야 되거든요. 그뿐만입니까? 또 수많은 그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면서 자녀 양육을 위한 그런 기술도 배우고 기술 이전에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나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가치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방을 많이 어지러 놓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특히나 외출하고 왔을 때 많이 어질러 놓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 너희들 잘 놀았구나 하면서 엄마가 기분 좋게 치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이들에게 아무런 그런 꾸중을 한다거나 책망을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기분 상태에 따라서 피곤하고 지칠 때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른다거나 치우면서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이들을 정말로 윽박 지르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으시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반응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또 어떤 부모님은 일관되게 아이들을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아이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일관되게 자녀를 지도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반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꾸중을 하고 어떤 때는 칭찬을 하고 어떤 때는 무반응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망설여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 역할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교사다. 아니면 회사에 다니는 어떤 회사원이다. 아니면 또 나는 전업주부다. 또 아니면 어떤 자영업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면 온라인에 온라인 그런 스토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직업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전문적인 그런 교육직을 이수해야 되고 또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사무직에 맞는 그런 기술들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워드 자격증이라든가 엑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포토샵 같은 고급 기술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몇 수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전문직이거든요.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직업인지 모르는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저도 막상 부모가 되기 전에 한 번도 부모 역할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특별히 첫애에 대해서 첫애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범대학에서 교육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사도 하면서 우리 아이는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가 10대에 들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욕구들이 부모님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준비 없이 부모가 되고 또 준비 없이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해서 다시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쳤을 때 이미 자녀는 망가진 영역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새롭게 맞춰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상담도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님들의 보살핌과 여러 가지 훈육과 그런 관심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에 그 아이가 그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생이 어른이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중요하지만 부모 역할에 대한 그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역할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부모 역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께 제가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하기 위한 것,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 역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부모가 그저 자녀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 또 어떤 부모님은 성품이 좋은 자녀로 자라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데워놓고 뭐 이런 말을 하죠. 자녀가 성공하는 길에 내가 보탬이 되고 싶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는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부모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부형들도 만나보고 수많은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성공지향적인 그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요즘 TV 드라마나 또는 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스카이캐슬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요즘도 뭐 18배 순간 뭐 그런 드라마 또 그 외에 또 드라마뿐만 아니고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그런 뉴스나 그런 상황을 볼 때 자녀의 대학 진학 서울대를 가나 못 가나 하는 문제, 또 인서울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는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교육을 시켜야 될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밀어줘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는 부모님 많거든요. 지금 유치원 아이들도 비록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유치원 부모님들도 7세가 되면은 보통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예체능 중심으로 보내는 편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입시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글과 수, 특히 이제 수학을 미리 가르치고 한글을 미리 떼고, 물론 한글을 미리 떼는 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런 글씨 교육을 해주니까 한글 모르고 와도 된다 이런 공문도 오고요. 또 우리 유치원은 그렇게 하는 게 모토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1학년 선생님 만났는데 정말 유치원에서 배우지 한글을 떼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탁상 행정인 것 같아요. 뭐 이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또 유치원에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이 저도 안 생기잖아요.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그
그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한글도 가르치고 저절로 이제 우리 아이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책이나 뭐 책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과자 봉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상표 그런 것들 통해서 또는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 아니면 공간 지능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언어 지능이 또 발달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게 유치원 교육,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또 숫자를 가르치고 그게 유치원 교육이지. 이게 원론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또 애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갈등이 됩니다. 원장인제도 갈등이 되고요. 부모님들은 더 많이 갈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름의 신념이랄까? 그런,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 역할의 목적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 지금 21세기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하고, AI가 지배하는 시대를 하고, 또 지금 국제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다각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다양해지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앞으로 먼 미래잖아요. 또 다가올 미래고요. 그 미래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생존할 뿐만 아니고요. 생존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은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그냥 사는 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번영하는 게 뭡니까? 번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적응할 뿐만 아니고 그 사회에 기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웃을 위해서 또 이 사회의 어떤 소외된 영역까지 또 아니면 인류 공영의 그런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준비시켜주는 것이 부모 역할의 목적입니다. 그럼 보호가 뭘까요? 우리 자녀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정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또 뭐 어찌 보면 신체적인 영역, 성적인 영역, 뭐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까지도 있죠. 그런 영역에서 건강하도록 보호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면요, 어떤 영역에서 침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 회복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녀의 진로나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번영된 그런 삶,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준비시켜주는 거, 무엇을 준비해주지? 물론 공부를 잘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들 기초를 잘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 영역에 공부하는 영역, 학습하는 영역을 우리가 떼어놓고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영역을 잘 스포트해줘야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때 어떤 자질, 성품, 품성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하고 또 남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어떤 역할,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성품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버닝썬 사건, 뭐 잘 나가던 그런 멤버 가수들이 그런 어떤 마약이나 성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데 연루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정치가라든가 교육가라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성품이 품성이 따라가지 못해서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성품을 길러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요, 물론 선생님들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요, 정말로 목숨 건다는 생각 가지고 이 성품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품을 길러주고 준비시켜주는 것,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이 부모 역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 기른다고 길렀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한 것처럼 자라지 않고요, 굉장히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보호하고 준비시켜주는 것, 이것이 부모 역할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성품을 길러줘야 될까요? 이 성품을 잘 길러주게 되면 그들의 생활, 예를 들어 학교 생활, 유치원 생활, 그리고 친구 간의 또래 관계, 어떤 사회생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직업 생활,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아이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품을 잘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성품인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용기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용기가 있게 되고,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어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무엇보다 자녀가 또래 관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왕따의 가해자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어떤 난관이라도 뚫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사회성도 좋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 저도 이제 경영을 해보니까 사람을 쓰게 되고, 또 책임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업에 또는 이런 경영에 위험한 요소라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해 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책임감이 그 개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아이를 길러줘야지 그 아이가 책임 있는 한 사회인으로, 시민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즘 협동심은 혼자 힘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감정을 소통하면서 의견을 내고, 그 가운데서 찌꺼기 같은 그런 감정들도 해소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협동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서도 왜 면접 볼 때 어떤 그런 사람과의 친화성 같은 거, 협동성 같은 거, 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면서 어떤 집단 지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자원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협동심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존경심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걸 우리 아이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그런 회의도 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서로 간에 존경하고, 또 학부모님들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존경하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자. 우리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육을 하자. 놀이를 해도 하자.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선생님들 인사하면서 그들 존경하면서 대하자. 이런 다짐도 해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5가지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용기. 둘째, 자기 존중감, 자존감. 셋째, 책임감. 넷째, 협동심. 다섯째,
존경심, 이 5가지 성품을 길러준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든지 생존하고 번영하고, 예, 정말로 그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자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